최종 마무리된 사진이고요. 앞면 사진이고요. 씹는 면 사진도 이렇게 아래쪽 사진. 엑스레이를 보시면 치료 전과 치료 후의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루튼치과병원의 이성진입니다. 여러분들 이가 없어가지고 치료해야 되는 경우에 대부분 이제 틀니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생각하실 건데요. 임플란트를 다소 심어서 치료를 하는 전체 임플란트가 있을 수 있고, 임플란트를 한 6개 정도만 식립을 해서 전체 보초를 만드는 디지털 프라치 치료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둘 다의 장단점은 있을 건데, 그 중에서도 디지털 프라치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디지털 프라치의 가장 큰 장점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개수가 적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자유도, 임플란트 위치를 조금씩 변형을 하더라도 치료 계획에 큰 무리가 없다는 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반적으로 이가 있었다가 빠지게 되면 임플란트는 치아 머리 모양의 위치 가운데 식립을 하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씹는 힘이 정확하게 임플란트에 전달되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는 치아 모형의 가운데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려고 하는데 그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없는 경우나 장애물이 있어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없다면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에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전체 임플란트 치료로 진행을 한다면 저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임플란트 치료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프라치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이 있거나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어렵다면 그 자리를 비껴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임플란트 식립의 자유도가 크기 때문에 치료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케이스를 하나 볼게요. 진주에서 오신 환자분인데요. 디지털 프라치 치료를 하기를 원하긴 하는데 두 가지 중요한 요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빠른 시간에 치료를 마무리하기 원하고, 두 번째는 네온 횟수를 최소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는 것처럼 치아 주변에 잇몸뼈는 많이 녹아있는 상태고요. 남아있는 치아도 몇 개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치아들은 전부 다 발걸을 해야 될 상태였고, 그러면 전체 임플란트 또는 디지털 프라치 치료를 진행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는 하악에 매복치가 2개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전체 임플란트를 하려면 저 매복치 2개는 무조건 발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상부의 잇몸뼈까지 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큰 뼈 손상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임플란트를 진행하기보다는 저 매복치를 피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프라치 치료 쪽으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치아가 안 좋은 상태로 오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임플란트를 진행한다면 저런 식으로 임플란트가 8개에서 6개 정도 식립이 될 건데, 매복치가 있기 때문에 저 자리에는 임플란트 식립을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그림처럼 매복치를 피해서 임플란트 6개를 계획을 하였고 디지털 프라치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첫날 치료 상담을 하였고 환자분께서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진단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캔을 하고 CT를 찍어서 정밀 분석을 시작하였고요. 다음과 같이 상악에 임플란트 6개를 식립하기로 하였고, 어금니 쪽에 한 군데는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하여서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뼈이식을 하기로 하였고요. 가이드는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아래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복치를 피해서 임플란트 6개를 디자인하여서 위치를 정하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매복치를 피해서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하였습니다. 그 임플란트 위치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수술 가이드를 만들었고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디지털 프라치 수술을 진행하고 임시치아도 제작을 하였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나서 둘째 번 내원을 하셨습니다. 당일날 상악과 하악 임플란트 총 12개를 식립하였고요. 다음과 같이 임시치아를 넣어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악, 하악 임플란트 수술을 따로 하긴 하지만 환자분이 최소 내원을 원하셨기 때문에 당일날 상악과 하악 임플란트 수술을 다 같이 하였고요. 임시치아도 넣어드렸습니다. 2주 정도 지나서 3번째 내원을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잇몸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된 상태를 알 수 있고요. 2차 임시치아를 만들기 위한 스캔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2차 보초는 나왔고요. 이 2차 보초를 통해서 환자분의 턱 상태나 교합 상태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최종 보초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2주 정도 지나서 4번째 내원을 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잇몸은 또 잘 아물어 있는 상태고요. 임플란트 또한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2차 보철이 그냥 모양을 보게 되면 잇몸도 보이고 해서 되게 커 보이고 좀 불편감 있어 보이긴 하지만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입술에 의해서 가려지기 때문에 환자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2차 보철은 크게 보이지는 않고요. 치아 모양만 보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은 1차 보철 때부터 큰 불편감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최종 보철을 만들기 위해서 스캔을 다시 하였고요. 다음과 같은 최종 보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내원 날 오셔서 최종 보철을 넣어드리기로 했는데요. 잇몸은 다행히 잘 안 물었고요. 최종 보철은 다음과 같이 들어갔습니다. 최종 마무리된 사진이고요. 앞면 사진이고요. 씹는 면 사진도 이렇게 아래쪽 사진. 엑스레이를 보시면 치료 전과 치료 후의 사진을 볼 수 있는데 5번 정도 내원, 치료 기간은 9주 정도 걸렸고요. 환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짧은 치료 기간 내에 마무리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환자분도 몇 번의 내원 없이 빠른 시간에 치료를 마무리했다고 매우 만족하고 가셨습니다. 만약에 이 치료를 일반적인 전체 임플란트 한다고 하면 환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기간에 짧은 내원 횟수로 치료하는 건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그 내복치를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임플란트를 하려면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케이스를 볼게요. 두 번째 환자분도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는 않았습니다.